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광고. 자, 우리가 당근마켓 광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2020년 1월에 오픈을 했었고,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연간 계획안 짜고, 월간 계획안 짜고, 교습소 서식 만들고, 교재 분석하고, 7시 퇴근까지 한 3, 4개월 동안 이제 학생 없이, 교습소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일단 저에게 없었던 거. 오픈발이 없었어요. 적어도 10명은 모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에겐 없었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위기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우선 이제 제가 교수를 준비할 때 저자본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몇 개 샀는데 이케아 걸 샀어요. 근데 몇 개 더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에 아주 깨끗한 제품이 올라와 있길래 2020년 2월 19일에 처음으로 당근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그 교수소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은 공부방을 하시다가 어떤 학원에 그 유명 학원 바로 아래층에 개원을 하시려고 학원 개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선생님이셔갖고 제가 그분이 공부방에서 사용하던 이제 의자를 이제 사오게 된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당근 거래였어요. 자, 당근. 맨 처음에 당근이 저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의 근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거고 제가 첫 구매를 성공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 너무 괜찮다. 일단 택배 보내는 거 너무 귀찮고 그다음에 바로 가서 바로 주고 돈도 바로 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거래를 할 수 있겠고 또 안 쓰는 물건들도 어쨌든 쌓아놓으면 짐인데 뭐 얼마 안 되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뭐 요즘이 아니라 한 최근 몇 년 미니멀리즘이 계속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쓰는 물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겠구나. 저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당근에 대해 잘 몰랐을 때였죠. 자, 그러던 제가 이제 당근이란 데를 들랑달랑 했지만 저는 실은 구매하지 않았어요.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궁금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한번 하면 좀 몰입해서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매일 출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당근에서 저를 당근 홀릭이라고 배지를 줬어요. 약 21%의 사용자만 받을 수 있는 거래요. 이거는 아 정말? 작년 초에 받은 거니까 그때는 다 받지 않았겠죠. 지금은 뭐 당근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 당근 홀릭 마크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배지가 한 20개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배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당근이란 데가 그런 데에서 한 번 거래를 성공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당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당근을 알게 된 최초의 어떤 동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 당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했던 생각을 여기 그대로 써놨어요. 판매자가 고객을 찾아가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에게 광고를 할 수는 없을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얘기하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사에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파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어요라고 정보를 미리 줬던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업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전화를 돌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계약 성사율이 높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는 없을까? 내 원에 대한 관심, 호감도 이거 올릴 수 없을까? 자,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자, 간판을 걸어놓고 전단지를 뿌리고 입소문을 내고 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지?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소위 말한 직투 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뭐 또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전단지를 뿌리고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당시의 그 분위기로서는 조금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 뭐 교육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고 타깃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아, 죄송한데 마이크 지금 켜고 계신 분은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방해되거든요. 마이크 꺼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꺼드릴게요. 모두 음소거 했습니다. 자, 광고 타깃 분석을 할게요. 가끔 PPT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서부터 자, 7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갖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검색 엔진이 네이버죠.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뭘 검색할까요? 자, 소비자라는 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네이버 외에도 즐겨찾기, 검색, 링크 등을 통해서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여 콘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총 사용 시간의 5%만을 검색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특정 웹사이트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머물러 있다라는 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와 자,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시장의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도 5% 정도만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검색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검색해서 그 검색을 통해서 다른 데를 간다는 거예요. 경유를 해서. 자, 우리의 주 고객층, 학부모님들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1인 1당근 시대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당근이라는 당근 앱 깔려져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1인 1당근 세대 되신 거예요. 자, 2020년 앱 다운로드 1위 했어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그 다운로드율이 3배. 사용자는 작년 기준 1,000만 명 돌파했어요. 자, 이게 지금 당근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근은 어떤 건가요? 자, 이제 당근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나라의 플랫폼의 형식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었고 소비 형태 또한 변화했습니다. 이제 지역 커뮤니티는 모든 마케팅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왜냐?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근은 이미 작년 9월에 동네 생활이라는 걸 내놓았어요. 거주 지역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했죠. 자, 그걸 지금 네이버가 시작했어요. 최근 네이버는 그런 당근 마켓의 성장세를 놓치지 않고 네이버 카페에서 내가 사는 지역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웃톡 서비스를 내놓았어요. 자, 네이버 보통 것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근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검색 엔진, 네이버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다 활용하시죠? 그런데 그 네이버가 당근을 따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근이 코로나를 먼저 읽은 거예요. 네이버는 커다란 시장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좁은 범주 내에서의 지역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근과 네이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이버가 왜 이웃 서비스를 내놓았을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거리감 때문이에요. 온라인상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카페에서 뭐 서울에 계신 선생님하고 부산에 계신 선생님하고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어요. 뭐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 또는 소비자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근, 즉 당신의 근처가 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 바로 거리 서비스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당근의 핵심 요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이거 오늘 거예요. 저는 강의하기 전에 PPT를 먼저 만들지 않아요.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생각 정리하고 바로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거죠. 5월 19일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노원구의 이웃 소식, 제가 노원구 사니까 노원구 이웃 소식이라고 나와 있고, 수학학원이나 과외 부탁드려요. 5월 15일에 올라온 글이고요. 자, 5월 14일에 은행 사거리 쪽 뭐 카페, 중3인데 고3 고등수학 어떻게 하나요? 이런 글 올라오고 있죠. 이웃톡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믿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나 불특정 다수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의 정보의 신뢰도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사는 우리 이웃, 동네 엄마,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아파트 카페 사람들, 우리 지역만 카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당근마켓은 붕세권, 그러니까 붕어빵 플러스 역세권이죠. 호세권, 호떡 플러스 역세권. 뭐 말씀드리자면은 하계동에는 세이브존 앞에 호세권 있죠. 호떡 엄청 잘 팔려요. 자, 이런 것들 당근에 다 지도 서비스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떤 커뮤니티로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오밀조밀한 동네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보면 교육이라는 아예 분야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엄마들끼리 서로 어느 학원 어디가 잘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수학 뭐 5등급이야. 자, 3등급 올릴 수 있는데 어디야? 자, 아까 제가 읽다가 왔는데 우리 애는 국어 5등급이에요. 단시간 내에 국어 올릴 수 있나요? 자, 아주 냉정한 댓글들이 쫙쫙쫙쫙 달려요. 최소한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얘기 들으면 움직이고 싶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그게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넋놓고 구경하다가 댓글이나 보면서 사람들 이런 생각하네? 물론 그것도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저는 이미 당근을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포지션을 찾은 지 오래됐고요. 지금 여기서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내 학원, 그러니까 내 교습소, 내 공부방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플랫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기본 주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동네 질문, 여기에도 학원 정보라든가 뭐 학습에 대한 상담 이런 거 많이 올라와요. 가장 정확한 건 아이 교육 학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카테고리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교육, 학원 딱 정확히 나눠져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아예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자, 인바운드일까요? 아웃바운드일까요? 여기는 인이에요. 인. 이미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거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마들의 영어 수학 중2 영어 아이 학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동네 돌아보니 학원이 엄청 많네요. 혹시 알려주실 만한 곳 있나요? 자, 상계동 인증이 돼야 돼요. 중계 사동의 어머니. 영어 회화 공부할 곳 찾아요. 고2 되는 여학생이고 소프트웨어 전공 마이스터고 다니고 있어요. 어학원 오래 다녔지만 땡땡땡땡. 자, 상계 3, 4동에 사는 어머니. 영어 학원 괜찮은 곳 없나요? 참고로 애가 영어 A도 몰라요. 완전 생초보입니다. 이제 초3 돼요. 자, 우리 이런 친구들 빨리빨리 데려와야죠. 다시 알려주세요. 저희 이제 고2예요. 수학을 은행사거리에 가고 있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댓글이 27개나 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어머님이 계시네요.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은사에서 괜찮은 상담해보시고 아이 성향이나 맞는 학원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학원 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고 특정 학원명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어요. W 수학과학 학원. 자,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본 거는 백병원 상계중흥 4단지 개인 공부방. 우리 딸이 5년 배웠고 거의 1등급 유지했어요. 자, 이런 선생님한테 가고 싶겠죠.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는 정보로 가고 싶나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시고 1등급 봤다는 어머님 이야기 듣고 가시겠어요? 이런 어머님이 우리 학원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습소에 우리 공부방에 이런 분이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학원, 교습소, 공부방, 선생님들은 어떻게 당신들의 근처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중고나라 플랫폼 당근마켓. 당근마켓 광고 올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광고를 어떻게 올릴까? 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민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첫 번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미지에 약해요. 우리 사람을 봤을 때 한 4, 5초? 길면 7초? 그 정도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는 걸 파악하죠. 이게 어떤 선입견이 돼서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현상. 마찬가지예요. 당근에 계신 어머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이미지가 결정되는 건 바로 첫 번째 사진이에요. 신중을 기해서 첫 번째 사진을 올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찾으려고 약 10년 전 사진까지 뒤져봤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하던 사진, 뭐 성북 자기주도학습 센터에서 강의하는 모습, 옛날에 뭐 부산에서 강의했던 모습, 뭐 하여튼 다 찾아봤어요. 가장 괜찮은 건 뭘까? 알아낸 건 첫째는 강의하는 모습, 뒷모습, 실루엣도 괜찮아요. 판서하는 모습 아주 좋아요. 판서 깔끔하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과 있는 모습 더 좋아요. 여기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하트 표시 같은 거 해가지고 가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뭐 고등학생 정도 됐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같이 찍은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 거 좋죠. 자, 우리 그 당근마켓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쿠폰 발행이죠. 저는 이제 그 초창기에 학생이 없을 때 쿠폰을 발행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담을 오시고 등록을 하면 5,000원씩 할인을 해드렸는데 그게 5,000원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할인해 준다는 게 어머님들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 나는 원비는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다. 이건 내 자존심이다. 자, 그러신 분들은 스타벅스 기프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활용하셔가지고 5천 원 상당, 10,000원 상당 뭐 활용하셔도 돼요. 바우처 개념 쓰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교습소나 아니면 수업하는 장면, 커리큘럼, 위치 정보, 수업의 TO, 상담 가능 시간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최근 당근은 사장님들의 니즈를 이미 읽었어요. 그들이 받는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이미 월간 광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광고 하는 방법을 뭐 4일 정도 하고 2, 3일 쉬었다가 또 4일 정도 하고 2, 3일 쉬었다 해서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줄이게 하고 우리가 안 되는 학원이 아니라 잘 되는 학원이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주기적 광고를 하되 어느 정도 텀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월간 광고 나가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본 사람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1회 정도 한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노출되는 기능으로 노출시키는 거고 그 사람이 클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폰서드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이지만 내가 클릭 안 하면 되고 스크롤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조금 덜 피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광고비, 당근 광고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클릭률이 너무 저조해요. 뭐 반응률도 너무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이거 지역마다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뭐 대상이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네, 물론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당근은 단순히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작은 것을 보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자, 광고를 보는 사람, 그리고 광고를 하는 사람,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당근, 모두가 편할 수 있는 광고는 없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비즈 프로필이라는 거죠. 자, 기존에는 프로필이 하나밖에 쓸 수 없었어요. 지금은 기본 프로필 하나에 비즈 프로필 2개까지 총 3개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원래 3번째는 다른 거였는데 제가 지금 잠깐 바꿔놓은 거거든요. 자, 밑에 새 비즈 프로필 만들기란 기능 있죠? 그거 누르시게 되면은 비즈 프로필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기본 프로필에는 뭘 써야 될까요? 학원에 대한 가장 큰 정보를 저장하고 학부모님들의 댓글이나 후기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필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머님들이 소식 받기라는 기능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소식 받기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뭐 학원에서 있는 뭐 특강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멘트를 써놓으시면 소식 받기를 눌러주신 어머님들 있어요. 여러분들 배민에 가면은 별표에 목숨 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배민에서 별표로 업체 등록을 상위 노출을 시키냐 마냐 결정을 하죠. 또 댓글을 배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삭제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당근은 그런 게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쭉 당근에서는 댓글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달려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죠.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비즈 프로필은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학원명보다는
특정 대상. 자, 앞으로 돌려볼게요. 저는 뭐라고 했나요? 초중, 국어, 논술, 독해 수업. 제가 이런 클래스를 할 거다. 저는 전화가 오면 거기 어디예요? 수강료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은 안 받아요. 대부분 이 문구를 보고 국어 수업이랑 논술 수업이랑 독해 수업은 뭐가 달라요?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프로필에서 이 수업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학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예 비즈 프로필에 제가 노출을 시켰잖아요. 이 자체가 광고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프로필을 아주 자주 바꿔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기본 프로필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비즈 프로필 1은 서브 개념으로 쓰는데 얘도 어지간하면 삭제는 안 해요. 수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일단 비즈 프로필 1부터 얘기할게요. 1에서는 특정 대상, 예를 들면 예비 중일 국어 문법반 모집.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모집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요가 좁아지는 거예요. 폭이 좁아지면서 그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겠죠.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봐서 오기보다는 이 특정 학년이나 이 수업에 대한 수요층이 오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상담, 그 다음에 방문, 등록률까지 거의 100%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미 관심이 있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누른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학원, 무슨 수업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당근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은 광고 방법이에요. 자, 구체적인 수업을 광고하라. 비즈 프로필 1번은 가급적이면 가장 주력 과목을 배치하세요. 우리 학원이 영어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비즈 프로필 2번은 특강반, 반명을 자주 바꿔가며 올려라. 예를 들면 비문학 독해반, 예비 중등 문학 독해반, 예비 중등 문법반, 중등 전학년 서술형 특강반, 이런 식으로 반을 좀 쪼개라는 거예요. 무조건 월수금반, 화목반. 어머님들은 이 월수금반, 화목반은 시간만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치는데. 자,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개념부터 안 되는 애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다른데 학생을 모집할 때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학원입니다. 자, 얼마고 며칠 이렇게 무슨 요일에 수업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올렸을 때 어머님들 마음이 움직일까요? 우리 교육은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굉장히 고관여 서비스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고르지 않아요. 내 자녀의 교육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이 광고 안에 보여야 돼요. 원장님들의 그 학원이나 수업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표현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당근은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아까 당근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근처. 자, 당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걸로 설명해 볼게요. 자, 상계동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상계동? 그러면 저기 어디 뭐 의정부 당곡의 뭐 수락산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계 6, 7동이라서 오히려 중계 2, 3동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월계동이랑 가까워요.
자, 저는 광고를 어디에 해야 광고가 효과적일까요? 은행 사거리와 먼 월계동, 그리고 상계 6, 7동에 사는 분들은 은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차로 가면 10분, 15분이면 가는데 굳이 상계동 구석탱이에 있는 제 학원을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전 누굴 잡아야 될까요? 저에게 올 수 있는 타겟층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학원의 입지상 더 좋은 교육 시장이 내 학원 근처에 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아이들만을 공략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지역에 다른 학원이 갈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나는 우리 학원을 중심으로 학교를 끼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학세권이고 아파트가 예를 들면 5,000세대면 5,000세대, 뭐 10,000세대면 10,000세대 둘러싸여져 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오고 어떤 어머님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랑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학부모님들이랑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학생들이랑. 그래서 수업명도 구체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수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그런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국어학원, 논술학원 그럼 다 되는 줄 알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그래야 내 학원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좋아해서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적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5평이니까 뭐 50명, 60명 정도면 그냥 저냥 운영은 돼요. 제가 그러면 아주 열심히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이나 블로그나 스마트플레이스나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예요. 나랑 오랫동안 함께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한 거지 그냥 단순히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광고비는 얼마 정도 쓰면 적합할까요? 저는 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쓰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뭐 광고를 설정하면은 3,000명 기준으로 한 3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따가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산 설정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설정으로 줄이시면 돼요. 우리가 4,199명이 모두 우리 학원의 광고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당근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당근을 하거든요. 여성과 남성. 다양한 연령층이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허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되는 것만 갖고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반응률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광고를 집행한 그 시기에 따라 타깃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광고는. 그래서 기간별로 당근 접속자 중에서 내 광고 타깃을 찾기 위해서 인원수를 분산해서 광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하자면 4,000명에게 3일 동안 광고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명이 보더라도 꾸준히 한 2주 광고를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일, 시간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 고객층인 어머님들이 어느 요일에 가장 당근을 많이 할까요? 주말이 지났어요. 월요일 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자, 오전에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주말에 정리도 좀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당근마켓 틀 수 있겠죠. 켤 수 있겠죠. 클릭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10시, 11시, 12시, 오후 2시, 3시, 4시, 밤, 저녁 다 해놓고 씻고 한가해졌을 때 8시, 9시, 10시. 자, 이런 시간대죠. 그런 시간대에 어머님들이 접속을 하셨고 마침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학원의 광고를 봤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잡아야지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우리 학원 광고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따가 뭐 실습할 때 예산 조정하기 기능 알려드릴게요. 당근마켓 광고의 그런 목적은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당장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광고로 학부모님들에게 내 학원을 각인시켜야 돼요. 최소한 어느 동네 어느 학원 뭐 가르치는 대학, 과목, 학원명, 대상, 어디에 있어. 이 정도만 알렸어도 광고비 2만 원 안 아까워요. 그분들에게 제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학원 이름이 생각나겠죠. 마침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네 거기 그거 있대. 가보진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 뭐 무슨 과목도 있고 무슨 과목도 있더라?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연습 아니고요. 제가 장표를 바꿔서 해놨네요. 자, 제가 광고해 놓은 거예요. 광고 해놓은 거 보시면 이제 뭐 노출수 305회, 도달수 281명, 클릭은 15명, 클릭률은 4.9%, 평균 과외나 이런 학원의 클릭률이 2.9%예요. 여러분들 그보다 낮으면 내 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수정해가면서 최적화된 광고를 만든다. 광고 만들고 피드백 받기.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당근 광고로 인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했을까요? 바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머님들의 후기 가이드. 자, 뭐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읽기 좀 민망하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원래 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 남양주 다산에서부터 30분이나 차로 달려갈 정도로 실력 보장하는 쌤이고 아이들 관리 철저하고 혼자만 독점하고 싶은 쌤. 자, 이런 거 아주 고맙죠. 나름 학원 골라 보내는 마음들은 다 이해 100% 하실 공부방입니다. 얼른 보내래요. 자, 원비가 너무 저렴해서 죄송한 브레인 공부방 추천한대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시면은 뭐 이렇게 딱 엄마들 후기 보면 딱 각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어머니도 후기? 자, 잘 쓰셨죠? 짧게 성의 없이 한두 줄 쓰는 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다 가이드를 알려드렸어요. 5줄 이상 쓰시라고. 자, 그 다음에 농담이고요. 저는 매일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도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게 써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실습 아닐까요? 자, 그러면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모두 꺼내시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전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거 보고 싶으시죠? 자, 얘는 뭐 어떻게 광고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녹화는 이제 중지했어요. 중지했고, 자, 채팅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헉, PPT 화면이 너무 작아요? 작았나요?
해결했어요? 네. 그러면